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S엔터에너지 위주로의 상승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증시 전체도 큰 변화 없었고요. 코스피는 0.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8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50억 매수하면서 오늘은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7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2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큰 수급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올라왔던 고점과 지금 올라왔던 고점은 조금 다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의 반도체 상승으로 첫 번째 상승이 도달했다면 두 번째 상승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좀 골고루 산업 전체가 테마 위주로 배분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내려가면서 현대자동차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좀 골고루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정도 바짝 매수했고요. 그동안 중간중간에 매도하던 물량 대비해서는 확실히 크지 않습니다. 금융 투자도 지금 1,3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매도했던 것을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93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버텨주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720억 정도 매도하면서 또 어제 매수했던 것의 일부분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니케이는 부합, 상해 종합도 좀 떨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지수가 또 비슷한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상승 없이 큰 하락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는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으로 이제 살짝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크게 지금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렴 구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이제 그런 금리 이슈가 곧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환율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이 고점 부분에서 계속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체력전으로 계속 이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율까지 봤고요. 이제는 코스피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시장 방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6%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0.1% 정도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꽤 올라와 있죠. 1.9% 정도 그래서 힘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가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시장에 대한 금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압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그런 채권 지수 편입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반년 정도 뒤에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부합 정도로 오늘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보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이제 원자력 테마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76,7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1선 근처에서 꾸준히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건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19일까지 일단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때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급등을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큰 움직임은 없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건 끝나고 이제 12월 말로 갔을 때는 또 거의 마지막 주 정리하는 주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혹여라도 이제 이슈가 나와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뭐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봉이 아니라 월봉에 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미 이 중간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지금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만 6천 주 매수했습니다.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7만 2,900원, 1.6% 정도 하락했고요. 고점을 좀 더 넘겨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1선 디디면서 이제 좀 전체적인 추세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뭐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차곡차곡 이제 이평선들을 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찍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왔을 때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큰 힘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는 8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엊그제 매수했던 것, 그죠? 12월 5일에 매수했던 것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11만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만 4천 주 정도 매수가 나왔고요.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 이렇게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량은 줄고 있지만 꾸준히 매수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은 한전기술도 저점 라인 부근에서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에서 힘을 받아서 올라갈 만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틀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일단은 구체적인 그런 미국과의 협력이 좀 나오면 힘을 받을 텐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다. S&T에너지가 3.8% 정도 반등했고요. 41,450원. 그래서 이제는 큰 하락은 끝난 거 보여지고요. 21선 근처에서 라인을 유지해주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과의 갭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S&T에너지도 SMR 테마로 엮여 있는 만큼 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만 7천 주 정도 오늘 매수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BHI는 2.6% 추가로 하락하면서 한번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꽤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을 또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BHI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은 바닥 라인 찍고 올라오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뭐 10% 이상 떨어졌더라도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고점 부근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주가를 찍어 눌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제는 이 반복되는 박스권이 여러 번 이어지더라도 이제는 이 구간이 뚫리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BHI가 뭐 6만 원이 아니라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갈 겁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퀀텀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7만 8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50원 정도 하락했고 바닥 라인 근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 한번 크게 팠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지지 라인 만들면서 이 구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로 이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기관 투자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성원밴드도 조선테마와 함께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용은 이제 250원 정도 하락했고요. 1%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BHI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한번 찍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 만들고 상승 추세 형성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61선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런 형태라면 세기형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다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빠르게 이제 3만원 중반 후반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태용은 충분히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투자 수급은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25일부터 해서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저가에서의 매도 물량들이고요. 지금 당장 기관 투자자가 좀 붙어줬을 때는 10% 20%까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차익 실현 물량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쌓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 공매도도 결국에는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우지는 강하죠. 그래서 우지는 하락하더라도 계속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1선 지켜주면서 뻗어나갔다가도 다시 뻗어나가면서 금방금방 쑥쑥 이 고점을 뚫고 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17,000원까지 지금 1.5%까지 올랐고요. 이제는 이 고점을 뚫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7,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21,000주 매수하면서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기관 투자자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큰 변화 없었고요. 계속 이 고점 부근에서의 이 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 한번 힘을 받을 때 올라갈 거고요. 지금은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를 하는 그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2,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우리 기술도 0.5% 정도 상승했고 비슷한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위로 올리는 그림이 있고요. 거래량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한번 이제 힘을 받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계속 비슷한 구간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차트 확인했고요. 오늘 이제 주식 이 소식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내부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특별법이 오늘 이제 법안 소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방위 법안 소위서 특별법 쟁점에 합의가 되었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전체 회의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SMR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이 힘이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늦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 선두 국가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먼저 상용화를 해서 이미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곧 2년, 3년 뒤에는 상업 운전을 할 수 있는 국가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느리고요. 2030년대는 되어야지 이제 상업 운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 많게는 5년, 이제는 적으면 한 2, 3년 정도는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SMR에 대한 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SMR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입니다. 그래서 AI의 기본사회 실현과 경제산업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망 확충을 위해서 SMR 기술 개발을 더는 이제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이제서야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쟁점을 해결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많이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대형 원전 2기에 대한 도입을 이제 공론화를 하겠다. 일반 국민에게 이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
원전 확대에 대한 움직임은 40%, 뭐 현상 유지는 37% 이렇게 이제 갤럽 조사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요대로만 가더라도 일반 국민도 원전 확대를 지금 이 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여론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여론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 선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에 대한 이 시대를 앞서 나가겠다,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저 대형 원전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들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렇게 시간 끌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4배 가까이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긴 하지만 그만큼 원자력 에너지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수십 개씩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 AI가 필요한 것은 전력이고, 그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 클라우드도 에너지 기업과 이제 손을 잡고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구글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챗 GPT가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오픈 AI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구글이 상대적으로 이제 명성에 대비해서 이 LLM이라는 인공지능 제품이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이 챗 GPT에 대한 점수를 넘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두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그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넥스트라 에너지와 이제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 캠퍼스와 발전, 전력 공급 인프라를 공동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늘려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미 3개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개발 중인데 또 이것을 이제 추가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라 에너지와 이제 3.5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설비를 이미 운용을 하거나 계약을 한 상태이고, 이미 협약에 따르면 넥스트라 에너지가 이제 615메가와트급 원전을 2029년 초에 재가동할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25년 장기 계약으로 이 전력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 전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에서 지금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상 전력에 대한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값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원전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값싼 에너지 플러스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가 사실 원전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값싼 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중국 시장에서는 그 값싼 에너지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 정부의 이 엄청난 이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생산량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에 의해서 출혈 경쟁에 의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수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가격에 대한 다운이 오히려 다 손실로 잡히는, 정부의 보조금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겠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가격이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공격적으로 늘려가지고
네, 그 비싼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비싸게 운용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 센터 운용비와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료와 이제 가정용 전기료가 있을 텐데요. 산업용 전기료를 높일 때까지 높였을 때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용 전기료를 높이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수요와 정부에 대한 데이터 수요 시각차가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냥 CAGR 해서 연평균 몇 프로씩 증가한다 이런 계산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갑자기 전력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증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전력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이 15기가와트라고 했을 때 정부의 계획과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0기가와트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10기가와트를 이제 비싼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돌렸을 때는 안정성도 떨어질 뿐더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량을 쏟아부어서 많이 늘려서 가격을 한번 다운시키겠다 이런 역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원전을 떠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태양광 에너지를 추진하는 방향이 강제적으로 이제 REC에 대한 구매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못했을 때 그 돈을 주고 이제 이 REC 이행증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사는지가 중요한데요. 민간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될까요? 수익을 보니까 하게 될 겁니다. 이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중간 유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듯이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유통 과정에 저런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되었을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를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저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늘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기업이 계속 부담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동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국가 안보 중심으로 이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유럽 내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넘어서 SMR이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탄소 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는 확실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력망 부하가 한계에 이르렀고, 지정학적 긴장으로 연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원자력 위상이 급변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원자력 발전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기업들끼리 는 이제 석탄 발전을 또 이렇게 SMR로 전환하자라는 이 공동 추진을 또 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 한국 남동발전과 원자력연구원이 폐지 예정인 그런 석탄 발전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형 모듈 원전 전환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탄 이 에너지를 폐지를 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SMR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요것이 이제 점점 이제 민간으로까지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그런 협력을 추진 중이고, 이제는 미국과의 SMR 협력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미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4배 가까이의 원자력 확대를 행정명령을 서명했기 때문에 3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됩니다. 300기가와트라고 하더라도 AP1000만 하더라도 300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AP1000을 그렇게 뭐 300개씩 짓지 못하더라도 SMR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수백 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은 잠재성이 크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미국 내에 많은 그런 이 선진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를 비집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두주자들이 그 우선권을 다 확보를 해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모델도 이제 고온 가스를 활용한 그런 이제 모델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엑스에너지의 모델과 운영 방식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끌어다가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가지고 원전을 짓고 말자 이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단호하게 지금 결정을 해서 빠르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AI와 지금 우리나라 AI는 갭이 너무 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챗 GPT와 그런 이제 구글 제미나이 3처럼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전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LLM 우리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AI 3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상 3, 4위, 5위 큰 차이 없어 보이고요. 1, 2위와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데이터 센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인 전력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리백에 사로잡혀서 재생에너지만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우리는 강국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전체 시장 방향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지원이 커야 되고요. 사실 이제 전력이 원자력이 다가 아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만큼 이 원자력 에너지도 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 때이다. 그래서 두 개 다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다 보니 전체 이제 산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계적인 추세는 원자력 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전력 인프라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깔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키는 SMR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SMR에 대한 생산 가능한 기업들이 곧 이제 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단조 기업들, 그런 조립 기업들이 부품이 모자라서 생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엄청난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곧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는 2026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천천히 연말에 대한 이 주가 횡보를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